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책의 부제는 물건을 버린 후 찾아온 12가지 놀라운 인생의 변화입니다. 사사키 후미오 지음, 김윤경 옮김, 펴낸 곳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이 책은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남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사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던 저자가 미니멀리스트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며 소유한 물건들을 버리면서 얻게 된 변화와 행복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미니멀리스트란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소중한 것을 위해 물건을 줄여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물건이란 가구, 가전, 소품, 옷 등 물리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필요 이상의 물건을 탐내는 욕심, 무의미한 일에 쏟는 에너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포함합니다. 그렇기에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삶의 행복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입니다. 저자는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스스로 묻고 생각하게 되었고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책은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미니멀리스트였다. 물건은 왜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가? 인생이 가벼워지는 비움의 기술 55. 물건을 줄인 후 찾아온 12가지 변화. 행복은 느끼는 것이다 입니다. 물건을 줄이자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적게 소유하며 더 풍요롭게 사는 미니멀 라이프의 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홍수 속에서 핑계만 대다. 물건을 쌓아두고 살던 시절 나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았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우선 옷을 벗어 소파에 던져놓는다. 그러고는 욕실에 들어가 깨진 지 오래된 세면대에서 이를 닦고 샤워를 한다. 미리 녹화해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잔뜩 빌려둔 영화 DVD를 보면서 큰 맥주캔 하나를 비운다. 맥주가 떨어지면 와인을 마신다. 보통은 와인을 한 병 다 마시고도 부족해서 취한 채로 편의점에 뛰어가곤 한다. 술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일시 정지시킬 뿐이다. 언젠가 들었던 이 말처럼 나는 비참한 나 자신을 한순간이라도 좋으니 어떻게든 잊고만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이불 속에서 한참이나 꾸물거리다 마지못해 일어난다. 10분 간격으로 맞춰둔 알람을 계속 무시하다가 날이 훤히 밝아오면 겨우 일어난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은 늘어진다. 화장실에 앉아 늘어난 뱃살을 확인하며 볼일을 본다. 한밤중에 건조 버튼을 누른 채 그대로 둔 세탁기에서 구겨진 옷을 꺼내 입는다. 그리고 전날 쌓아둔 설거지거리를 흘낏 곁눈질하고는 현관문을 나선다. 항상 똑같은 출근길에 실증을 느끼며 일터로 향한다. 출근해서도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아직 두뇌 엔진이 가동되지 않은 탓이다. 일단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사이트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다가 메일이 와서 재빨리 회신하거나 자판을 빨리 두드릴 때면 스스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오후에는 밀린 잡무를 처리하는데 열중하느라 정말로 중요한 일에는 손도 대지 못한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그날 일을 끝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퇴근을 한다. 나는 이 모든 일에 주절주절 핑계를 댔다. 더 나은 환경이 주어졌더라면 나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밤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이며 살이 찌는 것은 체질 탓이다. 적은 월급 때문에 넓은 방으로 이사도 못한다. 방이 좁으니 금세 지저분해져도 어쩔 수 없다. 임대라 내 집도 아닌데 청소는 해서 못하랴. 만일 내 집이고 좀 더 넓은 집이라면 분명 나도 깨끗이 해놓고 살았을 것이다. 나는 처치곤란한 물건들에 둘러싸여 집이 좁다고 핑계만 댔다. 부정적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담아두고 나 자신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렸다. 쓸데없이 자존심만 강했고 늘 창피를 당할까 두려워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최소의 삶이 가져온 기적.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난 후 나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욕실에 들어가 목욕을 한다. 여기까지는 똑같다. 하지만 욕조는 반짝반짝하고 깨진 세면대는 말끔히 수리된 상태다. 욕실에서 나오면 마음에 드는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그러고 나면 예전처럼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쓴다. 그리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 물건이 없는 확 트인 공간에서 느긋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잠자리에 든다. 아침에는 따사로운 햇살에 눈을 뜬다. 알람은 맞춰놓지 않는다. 물건이 없는 방의 하얀 벽지에 아침 햇살이 반사돼 방이며 거실이 무척이나 밝다. 미적거리며 억지로 일어나곤 했던 아침이 이제는 무척 상쾌하다.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모카포트로 내린 커피를 마신다. 아침 식사에 사용한 식기는 바로 설거지한다. 설거지를 마치면 좌선 자세로 앉아 명상을 한다. 쓸데없는 일에 정신이 분산되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매일 청소기를 돌린다. 이불을 정리하고 날씨가 좋으면 세탁을 한다. 착착 개켜둔 옷을 꺼내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가는 출근길은 늘 즐겁다. 나 자신조차도 같은 사람의 하루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어쨌거나 물건을 버리길 정말 잘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이 낳은 불행의 악순환. 미니멀리스트가 된 계기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주변 사람이 물건으로 인해 생활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본 사람, 돈이 많아 물건을 마구 사들였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 이사가 잦아 차츰 짐을 줄인 사람, 우울증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사람, 원래 물건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지진이나 사고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 등 계기는 다양하다. 나는 전형적인 지저분한 방 출신이다. 더러운 방에서 반동으로 생겨난 미니멀리스트라고나 할까. 예전에 나는 물건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물건을 너무 좋아하다 못해 집착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어떤 물건에도 남다른 애정을 느꼈다. 심지어 직장에서 누군가 내 앞으로 전화가 왔었다고 남겨놓은 메모지조차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시간을 들여 적어주었다고 생각하면 차마 버릴 수 없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17년 전 본가가 있는 가가와 현에서 도쿄로 올라와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내 방에는 필요한 물건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무엇 하나 선뜻 버리지 못하는 성격 탓에 세월이 흐르면서 물건은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나는 사진 찍기를 좋아했다. 무엇이든지 추억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사진으로 남겨놓고 싶었다. 모든 순간을 보존해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 읽은 책도 마찬가지다. 내가 읽은 책은 나 자신의 일부로 느껴져 버리고 싶지 않았다. 흥미롭게 본 영화나 좋은 음악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어서 반드시 소장하곤 했다.
그 밖에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꼭 해보고 싶은 취미가 참 많았다. 물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버리지도 못했다. 아까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직 사용할 수 있어. 나중에 쓸 일이 생길지도 몰라. 온갖 이유를 들먹이며 버리지 못했고 물건은 쌓여만 갔다. 지금과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이다. 나는 맥시멀리스트, 즉 최대주의자였다. 일단 무엇이든 보관했다. 물건을 살 때는 가급적 고품질의 고성능이어야 했고 크고 묵직한 제품을 선호했다. 그렇게 늘어난 물건에 휘둘려 에너지를 소진했다. 모처럼 사들인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늘 자책하기만 했다.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내게 없는 물건만 눈에 들어왔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시샘했다. 너무나 많아져 버린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다가 자기 혐오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그러던 내가 물건을 버리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물건이 지나치게 많으면 확실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만일 예전의 나처럼 불만투성이에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물건을 줄여보라. 반드시 뭔가가 바뀔 것이다. 유전이나 환경 탓이 아니다. 성격이나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도 아니다. 지나치게 많이 소유한 물건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는 모두 미니멀리스트였다.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듯이 우리는 모두 미니멀리스트였다. 미니멀리즘 하면 미국의 애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역시 미니멀리스트다. 그래서일까? 미니멀리스트 중에는 애플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잡스가 만들어낸 물건은 하나같이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아이폰에는 버튼이 한 개밖에 없다. 맥 컴퓨터에는 불필요한 단자도 케이블도 없다. 제품 박스에는 설명서조차 들어있지 않다. 설명서 없이도 충분히 조작할 수 있을 만큼 구성이 간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잡스가 미니멀리스트였음을 증명한다. 생전에 그는 미니멀리즘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선 사상에 심취했다. 잡스가 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잡스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거칠게 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미니멀하지 않은 것, 즉 복잡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싫어했다. 소중한 것을 위해 줄이는 사람, 미니멀리스트. 미니멀리스트를 간단히 정의하면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물건을 줄여야 미니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예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도 정의를 내린다면 내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스트는 이런 사람이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소중한 것을 위해 줄이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스트는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그 외의 물건을 과감히 줄이는 사람이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미니멀리즘의 정답은 없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하기 위해 소중하지 않은 물건을 줄인다.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그 외의 것을 줄인다. 이런 미니멀리즘의 정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인생이 가벼워지는 비움의 기술 55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라. 물건을 버릴 수 없는 성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스스로 버릴 수 없다고 믿을 뿐이다. 심리학에서
학습성 무력감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는 자신이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럴 능력이 있는데도 몇 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상황을 개선하려는 마음조차 없어진 것이다. 왜 버리지 못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 머지않아 버릴 수 있게 된다. 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버리지 못하는 유형도 버릴 수 없는 성격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당신이 잘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버리고 비우는 기술이 미숙할 뿐이다. 버리는 습관 대신 버리지 않는 습관을 익혔을 뿐이다. 나도 한때는 지저분한 방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인 방에서 살고 있다. 성격이 달라진 게 아니다. 버리는 습관과 비움의 기술을 익힌 것뿐이다.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다. 버리면 그저 물건을 잃는 것이라는 생각에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든다. 이런 기분에도 이별을 구하자.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많다. 시간, 공간, 수월해진 청소, 자유, 에너지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지만 버림으로써 얻는 것들은 정말로 무한하다. 버릴 때는 버리는 물건만 생각하지 말고 그 덕분에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눈을 돌리자. 지금부터 버리려고 하는 물건은 확실히 신경이 쓰인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려서 얻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의식하기 어렵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버림으로써 얻는 것들은 지금 잃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버릴 때는 잃는 물건보다 얻는 것에 더 집중하라. 지금 당장 버려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나고 시간이 생기면 그때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건으로 괴로워하는 한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안정돼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버려야 안정된다. 시간이 있어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버리면 시간이 생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 버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버리는 것은 기술이지만 기술을 모두 완벽하게 습득한 다음에 버려야 하는 건 아니다. 지금 버리지 않으면 버릴 수 없다. 안정된 후 시간이 생겼을 때 버리겠다는 마음이라면 영원히 버리지 못한다. 버리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버리고 후회할 물건은 하나도 없다. 어질러진 방에서 지내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지금 나는 갖고 있던 물건을 약 5%까지 줄였다. 1000개의 물건이 있었다면 950개는 버린 것이다. 그 중에서 버리고 난 뒤 후회한 물건은 하나도 없다. 있었다고 해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작은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버리지 말 걸 그랬어 하고 잠자리에서 이를 바드득 깔며 후회한 물건은 정말이지 하나도 없다. 버리려는 마음을 방해하는 것은 버린 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쩌나, 언젠가 버리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다.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누구라도 당연히 불안할 것이다. 그럴 땐 이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자. 버리고 나서 후회할 물건은 하나도 없다. 후회는커녕 버리길 잘했다고 할 것이다. 물건씨의 집세까지 내지 마라. 사람은 일어나 앉으면 다담이 반장, 누우면 다담이 한 장으로 족하다는 말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간은 실제로 그만큼이다. 누군가가 방에 들어온다 해도 늘어날 공간은 그만큼이다. 집에 사람이 한 명 늘어나도 실제로 추가되는 집세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런데 여럿이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동거인이 있다. 동거인의 이름은 바로 물건씨다.
물건씨가 앉거나 눕는 데 사용하는 공간은 여간 큰 게 아니어서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건씨를 넓은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물건씨는 줄곧 집에만 있는 니트족으로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쓸데없는 일을 늘리는데 한몫을 한다. 그런 물건씨의 집세까지 기꺼이 내고 있지는 않은가. 당장 나가라고 하든지 비만이 된 물건씨가 바로 다이어트를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영원히 오지 않을 언젠가를 버려라. 가전제품을 사면 많은 부속품이 함께 딸려온다. 여분의 나사나 케이블 등은 언젠가 필요할 때 없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잘 보관해 두지만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도 모르고 보관한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관해 둔 물건은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애초에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 필요할 때도 유용하게 쓰지 못한다. 나는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필요하다는 보증서도 한 번도 사용한 적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버린다. 언젠가 어딘가에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잘 보관해 두는 빈 과자통이나 예쁜 종이봉투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시작하겠다고 방치해 둔 영어 회화 교재와 도중에 팽개친 취미용품들,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언젠가라는 기대를 이제는 미련 없이 버려라. 지금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필요 없다. 아직도 설레는지 확인하라. 큰 인기를 끈 곤도 마리에의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한마디는 마음이 설레는가였다. 저자는 물건을 선별할 때 실제로 물건을 만지면서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 남기라고 강조한다. 이 간단한 물건 선별법은 정말로 편리하다. 비싸게 주고 샀지만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물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부담이 되어버린 물건, 이미 충분히 애용했기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물건, 이런 물건에는 확실히 설레지 않는다. 설레는지 아닌지 하는 직감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다. 설레는 것은 지금이므로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설레는지 아닌지만 구분하면 되므로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짧다. 이 설렘은 의외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왠지 버리지 못하던 물건도 버려야 할 대상에 들어가기 쉽다. 스스로 왜 버리지 못하는가 라고 물어보라. 그리고 설레는가 라고 물어보라. 이는 감각을 예민하게 기르는 연습으로도 효과가 크다. 버릴까 말까 망설일 때 버려라. 망설인다는 것은 애초에 선택지 양쪽에 똑같은 무게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돈을 받는다고 할 때 100엔을 받을지 1000엔을 받을지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장점과 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계속 비교만 하다 보면 언제까지고 행동을 취할 수 없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100엔을 받을까 101엔을 받을까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문제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거의 같다면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 물건을 줄이고 싶다면 망설이는 시점에서 버리는 쪽을 선택하라.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절대적인 yes 이외에는 no 이 말을 물건을 버리는 데 적용하면 절대적인 no 이외에는 yes라고 할 수 있다. 절대로 버리고 싶지 않은 물건 외에는 대부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버려도 아쉬울 일은 없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려라. 선물로 받은 물건을 버리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의 물건을 버리거나 다 사용하지 못해 아까운 물건을 버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누군가에게 받았지만 필요 없는 물건일 경우 특별히 의식하지는 않아도 분명 마음속 어딘가에서 싫은 느낌이 든다.
어렴풋이 싫다고 느끼면서 그래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상대에게도 예의가 아니며 당신의 마음도 상하게 한다. 버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려라. 물건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선물해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아 버린다. 싫다는 감정과 함께 계속 갖고 있기보다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처분하는 편이 훨씬 아름답다. 버릴 때 들었던 감사한 마음은 물건 자체가 없어져도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있다. 그렇게 해서 남은 물건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물건일 것이다. 물건을 줄인 후 찾아온 12가지 변화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하다. 미니멀리스트는 살이 찌지 않는다. 미니멀리스트를 여러 명 만나봤지만 놀랍게도 비만인 사람이 없었다. 나도 지저분한 방에 살던 시절보다 체중이 10kg 정도 줄었다. 왜 그럴까? 물건 정리 또는 물건 버리기를 소개하는 책들을 보면 대개 물건을 줄인 부차적인 효과로 살이 빠진다고들 한다. 정체에 있던 물건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기의 흐름이 좋아져 몸도 가벼워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기의 흐름으로만 단정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물건을 버리면 날씬해진다. 이 논리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살이 찌는 것은 단순히 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이 먹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먹는 이유는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먹고 있는 동안에는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다. 술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물건으로 인해 고민하거나 쓸데없는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도 없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자신을 부끄러워할 일도 없어 스트레스는 더욱 줄어든다. 과식과 과음의 원인인 스트레스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소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욕망을 확실히 알게 된다. 미니멀리스트는 몇 번이고 물건에 질문을 던진 결과 자신의 욕망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꼭 필요한 물건만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갖고 싶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소유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자신의 욕망에 대한 인식력이 높아진다. 어디까지가 필요한 물건이고 어디부터가 갖고 싶은 물건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식욕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식사량을 확실히 의식한다면 필요 이상으로 먹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먹음으로써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감각을 갖는다. 따라서 많이 먹지 않아도 만족한다. 또한 미니멀리스트는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절로 칼로리를 소비하게 된다. 방이 넓어지고 집안일도 즐겁게 하니 이런 작은 행동들이 축적되어 다이어트로 이어지는 건지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곧잘 야구 투수의 흉내를 내곤 한다. 집 안에서도 간소하게 지내지만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것들도 가벼워 무슨 일이든 쉽게 행동으로 옮기고 자주 걷는다.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살이 빠진다. 거짓말 같지만 정말이다. 나도 예전에는 살이 찐 편이었지만 이제는 대사증후군에 걸릴 염려조차 없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